안녕하세요. 방사선 종양학과 유성열입니다. 요즘 암 치료 받는 환자나 가족들도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 과연 방사선이 무엇인지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도 하고 궁금한 분이 많이 계실 겁니다. 오늘은 방사선에 대한 조금 이해를 돕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방사선은 빛의 일종입니다. 빛은 발생하는 곳에서 나와서 사물에 닿으면 반사되어서 우리 눈에 들어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이는 빛이라고 가시광선이라고 합니다. 빛은 주파수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파동을 지어서 공간으로 흘러가며 이 파동을 전자파라고 합니다. 주파수가 높으면 에너지, 즉 힘이 세어지고 낮으면 약한 빛이 됩니다. 빨강, 노랑, 파랑 이런 색깔은 주파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다른 색깔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가시광선 주파수보다 더 높은 주파수인 전자파가 있는데 이것은 훨씬 주파수가 높으니 힘이 세고 가시광선과 다른 주파수 영역에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빛입니다. 이것이 바로 방사선입니다. 가시광선보다 에너지가 더 센 빛이 방사선이므로 물질에 부딪히면 투과, 흡수, 그리고 전리라는 세 가지 작용이 일어납니다. 투과라는 것은 물질을 지나갈 때 이렇게 통과해서 나가는 것인데 만일 그때 이 물질이 돌이나 쇠처럼 단단한 것이면 잘 투과를 못합니다. 투과를 못해 없어지는 것을 흡수라고 부릅니다. 물은 그에 비해서 반쯤 흡수되고 반쯤 투과됩니다. 그리고 공기 중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방사선이 다 투과되어 나가죠. 이렇게 투과와 흡수가 어느 정도냐 정도의 차이가 물질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몸을 통과시키면 그 몸의 구조에 따라서 그 투과와 흡수의 차이에 의해서 영상을 만들면 그것이 엑스레이 사진이 됩니다. 세 번째는 전리작용이 있는데 전리작용이라는 것은 물질을 투과해 나가면서 그 물질에 정기적인 손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생물학, 우리 몸 속에는 세포가 있기 때문에 세포의 전리 손상을 일으키면 그 세포가 손상을 받아서 죽게 되죠. 이것이 방사선이 위험하다는 것도 그렇고 대신 세포를 죽일 수 있는 능력을 암 세포에다가 적용시키면 암 치료가 되는 것이죠. 건강한 사람이 실수에 의해서 혹은 사고에 의해서 방사선을 대량 노출이 되면 사람 세포도 손상을 받겠죠. 이렇게 되면 방사선 병에 걸리거나 혹은 암이 발생하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사선은 철저하게 측정하고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아주 우리 인체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의 약한 방사선도 측정이 잘 되기 때문에 방사선을 잘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의료 방사선은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산업계에서도 또 인류에게 여러 가지 유효한 여러 가지 작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방사선을 쓸 수 있으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그 CT 촬영을 하면 방사선 피폭이 많다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CT 촬영을 매일 하고 그걸 석 달을 계속해서 한다면 몰라도 그 정도 방사선을 받지 않으면 인체에 영향이 없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높은 에너지 방사선이 암세포의 염색체를 전리 손상시킴에 따라서 더 이상 세포 분열을 못하니까 암세포가 죽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DNA의 그 이중나선 구조를 잘라버리는 그런 손상을 주기 때문에 염색체 손상이 오고 그래서 암세포가 죽게 됩니다. 암세포 주위에 있는 정상 조직도 같이 방사선을 받을 수가 있죠. 정상세포는 방사선 손상을 받으면 금방 빠르게 회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물리적으로 방사선이 암세포에만 가고 주위의 정상세포에는 방사선이 안 가도록 하는 그런 기술을 사용하면 정상세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암세포만 죽일 수 있는 치료가 되죠.
초기암은 대부분 완치 목적으로 치료합니다. 진행되고 혹은 말기암인 경우에는 통증을 완화시키거나 아니면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방사선 치료를 하지요. 그다음에 수술한 사람은 수술 후에 수술 자국에 암세포가 묻어서 남아있다가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방사선 치료를 합니다. 질병의 상태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수술과 항암제 치료 그리고 방사선 치료를 적당히 섞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항암제는 약을 쓰기 때문에 전신치료라고 할 수 있죠. 그에 비해서 방사선은 그 자리만 방사선을 주어서 치료하기 때문에 국소치료라고 할 수 있고 국소치료이기 때문에 이것이 큰 차이이고 장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국소치료인 수술하고 다른 점은 수술은 장기를 도려내버리기 때문에 장기 결손이 일어나는데 방사선은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 장점이 있죠. 부작용으로는 우리 몸의 피부나 위장관, 구강점막, 골수 이런 것들은 방사선에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를 하면 피부가 화상을 입든지 구강점막이 점막염이 돼가지고 목구멍이 아프고 밥을 못 먹는다든지 골수가 상해가지고 면역력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아주 컴퓨터로 정밀하게 치료하는 기술이 발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부작용이 없이 되게 치료가 됩니다. 그리고 방사선 치료하면 머리가 빠지는가 걱정하시는 분이 있는데 머리에다가 방사선 치료할 때만 머리가 빠지지 다른 데 방사선 치료할 때는 국소 치료이기 때문에 여기에 머리가 빠지지 않습니다. 혹시 방사선 치료하는 사람이 항암제를 같이 썼을 때는 항암제 때문에 머리를 빠진 것이 방사선 치료해서 머리 빠진 걸로 오해받는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방사선 치료는 환자가 치료실에 장비에 들어가서 누워 있을 때 전기적 작동을 시키면 방사선이 나와가지고 치료가 되고 전기를 끄면 방사선이 없어집니다. 따라서 치료 시간 외에는 방사선에 더 이상 노출될 일이 없죠. 그리고 치료하는 동안에 방사선이 몸속으로 뚫고 들어가는데 들어가고 난 뒤에는 전부 소멸되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를 끝나고 난 뒤에 몸에 방사선이 오염이 되거나 남는 그런 것은 하나도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 방사선의 특징 그리고 그 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방사선은 그래도 역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부분은 병원에 내방하셔서 또 질문을 해주시면 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